세상은 점점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 월급을 저축하고 월세에서 시작해 전세 그리고 내 집을 구입하는 희망의 사다리는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우리가 엄두를 내지 못할 만큼 오르고 있고 주식과 가상화폐 투자로 괜찮은 수익을 올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난 그저 하루하루 열심히 성실하게 살고 있을 뿐인데 평생 내가 일해서 벌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부동산과 주식으로 벌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허탈하고 자괴감이 드는 요즘입니다. 이 영상은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비난하자는 의도는 아닙니다. 누군가를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 순간에도 점점 부의 격차는 벌어지고 있으며 현재 우리는 그럴 시간조차 아깝습니다. 모든 투자의 시작은 종잣돈에서 출발합니다. 성공한 부자들은 부자가 되는 3단계의 과정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첫째, 무조건 종잣돈을 모은다. 둘째, 종잣돈을 활용해 투자를 시작한다. 셋째, 내가 잠들어 있는 시간에도 돈이 나를 위해 돈을 벌어다 주는 패시브 인컴을 만든다. 부자가 되는 첫 시작은 결국 종잣돈에서 시작하며 이 종잣돈이 부자가 되는 첫걸음이었다 말합니다. 또 그들은 수백억, 수천억의 자산을 모으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처음 100만 원, 1000만 원, 그리고 1억을 모으는 과정이었다고 합니다. 1억의 종잣돈을 10억, 100억으로 만드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것보다 더 힘들고 오래 걸렸던 것은 처음 종잣돈을 모으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미친 듯이 모으고 또 모아라. 종잣돈을 가장 빨리 모으는 방법은 단 하나, 아끼고 저축하는 절약만이 답입니다. 자신의 생활 습관을 돌아보고 당장 필요하지 않은 지출을 줄이고 저축하는 과정 자체가 우리의 잘못된 생활 습관과 소비 습관을 고쳐주며 돈을 모으고 저축하는 습관을 만들어주는 새로운 환경으로 우리를 안내하게 됩니다. 종잣돈을 모으기 위해선 가장 먼저 본인의 소비 습관과 지출 내역을 자세히 들여다봐야 합니다. 엑셀과 같은 표를 만들어 비교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지금 당장 꼭 필요하지 않은 것들, 당장 없더라도 크게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들, 그리고 조금 불편할 수 있지만 참아낼 수 있는 것부터 줄여보는 거예요. 익숙해진 무언가를 줄이고 아낀다는 것은 반드시 불편함을 동반합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언제나 이 세상은 우리의 불편함을 줄여주는 편리한 것들에 지출을 요구하며 약간의 불편함을 감수할수록 절약하고 저축할 수 있는 것들이 꽤 많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이렇게 종잣돈을 모으는 과정 자체가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전환점이고 시작점이 됩니다. 처음 100만 원을 목표로 저축에 성공한 사람은 1000만 원을 저축하기 쉽고 더 큰 액수의 돈을 모으게 되며 이렇게 여러분의 종잣돈은 서서히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됩니다. 처음부터 빚으로 시작하는 투자는 도박이다. 빚은 결국 다른 사람의 돈입니다. 다른 사람의 돈을 투자금으로 활용하면서 아무런 부담이나 영향을 받지 않고 뛰어난 수익을 지속적으로 내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금융가에서 일하는 아주 극소수의 유명 투자가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투자회사를 설립해 모은 투자금으로 몇백억, 몇천억 단위의 돈을 투자해 수익을 내고 있으며 이들에게 있어 타인의 돈은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런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을 우리는 한 번쯤 들어봤을 것이며 그들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언제나 전설은 몇 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전설의 칭을 얻게 되고 대부분의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절대 투자 고수들과 우리 자신을 동일시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빚으로 투자해서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손실을 입었을 경우 리스크가 크기 때문입니다. 종잣돈으로 투자한 사람은 투자금을 잃는 것에서 끝나며 다시 0에서부터 시작하면 되지만 대출과 같은 빚으로 투자한 사람은 그 투자금을 갚기 위해 몇 년의 시간을 보내야 하며 그동안의 기회비용과 손실비용은 또 다른 형태의 손해로 남게 됩니다. 남들이 가지는 시간의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대출을 아예 받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부동산 투자를 예로 들어 은행 대출을 일으키는 레버리지 투자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런 투자도 철저한 사전 조사와 공부 그리고 경험이 뒷받침된 상태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즉, 최소한 어느 정도 이상의 종잣돈을 모으고 작은 규모로 투자를 해보는 실전 경험과 지식을 쌓아야 합니다.
종잣돈을 모으는 동안 반드시 공부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소홀히 생각하는 부분은 종잣돈을 모으며 투자할 대상에 대한 공부를 게을리하는 것입니다. 마치 종잣돈을 모으는데 성공하기만 하면 내게 큰 돈을 벌어다주고 부자로 만들어줄 것이라는 환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환상은 종잣돈을 모은 기쁨과 큰 돈을 벌 것이라는 기대에 가려져 우리 자신의 냉철함과 객관적인 판단을 흐리게 만듭니다. 이것은 마치 두 눈을 가린 채 달리기를 시작하는 것과 같은 무모한 행동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우리는 그렇게 시작하며 투자금을 잃고 좌절하고 후회하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종잣돈을 모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종잣돈을 활용하고 투자를 결정한 지식을 쌓고 공부하는 과정일 것입니다. 투자는 계속될 것이며 공부하고 연구하는 과정을 통해 더 많은 지식을 쌓게 되고 리스크를 줄여나갈 수 있게 되거든요. 이미 종잣돈을 모으는 과정에서 스스로 절약하고 아끼는 습관을 길러온 여러분이 투자할 대상에 대한 공부와 경험을 쌓았다면 여러분은 부자의 길에 남들보다 몇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형태와 실체가 없는 대상에 투자할수록 신중하고 또 신중해라.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과 주식에 투자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실제로 형태나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주식과 가상화폐 같은 것들은 절대 빚으로 투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변에 대출받은 돈으로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에 큰 돈을 번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능력이고 실력이라면 축하해 줄 일입니다만 대부분의 경우 길게 보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짧은 시간에 대출로 마련한 돈으로 잘 모르는 주식과 가상화폐 투자를 했다는 것은 대출받아 도박을 한 것과 마찬가지고 한두 번의 행운이 함께 했을지언정 그 행운은 절대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더 무서운 점은 스쳐 지나간 짧은 행운이 마치 자신의 실력이고 평생 자신과 함께할 것이라 착각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큰 돈을 잃고 나서 후회하지만 이미 한 번 수익을 맛본 짜릿하고 강렬한 기억은 쉽게 머리에서 잊혀지지 않습니다. 계속 신기루를 찾아 헤매는 사람처럼 지금까지 모든 손실을 한 방에 해결해줄 대박만을 찾게 됩니다. 그런 꾸준한 행운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종잣돈을 잃지 마라. 저희 영상에서 몇 번 인용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투자를 결정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첫 번째, 종잣돈을 잃지 마라. 두 번째, 첫 번째 원칙을 잊지 마라. 워렌 버핏의 말입니다. 내가 가진 돈이 종잣돈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방법은 내가 지금 당장 그 돈이 없어도 아무런 생활에 지장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대출과 종잣돈의 차이가 바로 드러납니다. 단순히 종잣돈을 잃고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는 것과 대출금을 잃고 갚아나가는 것은 전혀 다른 별개의 것입니다. 내 생활이 그리고 내 가족의 일상이 흔들리고 영향을 받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오늘은 부자가 되려면 무조건 종잣돈부터 모아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해보면 첫 번째, 세상은 점점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 두 번째, 모든 투자의 시작은 종잣돈에서 출발한다. 세 번째, 미친 듯이 모으고 또 모아라. 네 번째, 처음부터 빚으로 시작하는 투자는 도박이다. 다섯 번째, 종잣돈을 모으는 동안 반드시 공부해라. 여섯 번째, 형태와 실체가 없는 대상에 투자할수록 신중하고 신중해라. 일곱 번째, 절대로 종잣돈을 잃지 마라. 여러분은 부자가 되기 위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요? 댓글에 여러분들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더 많은 영상과 콘텐츠를 위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와 내용들로 또 만나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